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설백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방송 도중 중요한 자료나 유망 종목, 투자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 참여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팍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 메신저,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 상품, 궁금했던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TV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 투자와 파생 상품이 교육 VOD를 USB에 담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요일의 주인공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스튜디오 안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말이 꼬였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봐야겠죠. 네, 최근 금융주, 보험주가 주가가 상승이 되게 열악한데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또 삼성생명 등이 소리 소문 없이 급등한 상태인데요. 상승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있을까요? 네, 이게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 네, 오늘 근데 주가는 이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씩 올라간 거고 오늘만 해도요. 오늘 이게 장대 양봉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냥 2% 오른 거예요. 2% 2% 오른 건데 뭐 그래도 상승세에 있다. 그 다음에 네. 추가적으로 뭐 하나금융지주 마찬가지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오늘 천안금융지주 4%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KB금융지주가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데 KB금융지주는 최근에 KB금융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KB금융은 사실 최근에 좀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KB금융 회장님 따님이 검사님이신데 이상한 거 많이 해가지고 지금 뭐 이런 내용도 좀 있는데 약간 오너 리스크 약간 그래서 이제 KB금융지주 회장님 다시 뽑고 뭐 이런 거 지금 절차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상태고 KB금융지주가 약간 이제 예상보다 좀 덜 오르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들 보시면은 뭐 삼성생명 마찬가지고요. 삼성생명도 최근에 빠르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 이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종목의 특징은 다 배당주입니다. 뭐 12월에 있을 걸 미리 땡겨서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주들, 금융주들이 대부분 다 배당주이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기업은행 한번 볼게요. 기업은행. 네. 기업은행도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했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 작년이죠. 배당은 올해 받았는데 작년 결산에 8% 넘게 해줬습니다. 배당 수익률만. 배당주가 원래 여러분 그 전어가 생각나면 주식경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을 전어가 생각나면 배당주를 봐라. 가을에 사라. 네. 근데 가을부터 사라 이런 얘기인데 네. 전어가 지금 전어철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 이제 추가로 얘기드리지만 숙곡개철 대하철에는 배당주를 봐라. 다 지금입니다. 대하철이 추석 때가 거의 대하철 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하 먹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좀 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원래 10월 정도에 원래 움직이던 종목들인데 미리 가요. 지금 미리 가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딱히 뭐 이렇게 뭐 쏠릴 만한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만한 데가 딱히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면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는 거에 차라리 좀 더 낫겠다. 그러니까 하반기 증시를 뭐 엄청 또 좋게 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배당주를 가는 게 낫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현재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배당주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사실 빠릅니다. 지금 너무 빠른 거 같고. 9월인데 지금. 근데 원래는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배당주 투자는 뭐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원래 이유가 배당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까먹거든요. 시세 차익만 노리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배당주가 원래 지금 좀 10월이지만 좀 빠른 건 있는데 그러면서 배당주들을 좀 조금씩 보자. 조금씩 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배당주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를 하시고 그럼 다른 배당주들 중에 이제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도 막 있고 배당 주는 회사들 그런 점은 또 눈여겨서 좀 보시면은 배당주 투자는 좀 약간 좀 빨라졌다.
그래서 지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배당주 관련해서 좀 나도 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한번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내용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은 공개를 좀 하기가 좀 그렇고요. 네. 이 종목은 시멘트 관련주인데요. 시멘트 관련주 중에 가장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 시멘트. 지금 화면을 잡아주시면은 네. 최근에 제가 종목명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아요.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가려놨고 차트 끝자락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잠깐 봤죠? 이거 못 봤다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네. 못 봤다 하시는 분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주가가 좀 꽤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플러스 배당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히든 종목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시멘트 어떻게 보면 관련. 히든 종목이에요. 네,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최근 금융주, 보험주 주가가 상승이 여력했던 이유가 바로 지주회사, 바로 배당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배당주 여러분도 챙겨가고 싶으면 시멘트 관련 종목, 히든 종목 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관한 내용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종전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최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심심했을 수도 토픽으로, 있는데 심심하지 않게끔 오늘 또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이 없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는 이대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즉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완벽하게 제압을 해보려고 지금 포탄이랑 이런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한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최근에 지금 모스크바를 갔죠. 네. 모스크바 가가지고 푸틴을 만나러 갔는데 이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 뻔하죠. 그 뭐 포탄 달라.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은 포탄 달라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포탄을 받고 러시아는 돈을 주겠죠 북한한테. 제발 북한 김정은은 이렇게 돈 받으면 좀 인민들을 위해서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맨날 무기나 만들지 말고 일단 죽어라 그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답답한 나라들입니다. 답답한 제일 윗동네가 제일 답답해요. 하여튼 여튼간에 뭐 사실 웃을 얘기는 아니에요. 네. 웃을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분단국가니까 이거 가지고 웃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부진한 성과 때문에 전선이 고착화 됐습니다. 서방 플랜 B를 현재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서방은 플랜 B가 이게 뭐겠습니까? 그냥 휴전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밑에가 있어요. 요 밑에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저 화면 잘려서 안 나오는데 요 밑에 부분에 세바스토폴이 있습니다. 네. 유명한 항구고 여기가 러시아 극동함대가 주둔한 곳인데 여기다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습니다. 서로 얘기는 달라요. 러시아는 잘 막았다.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피해를 줬다.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둘 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얘기가 맞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자, 그다음에 러시아가 군수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추가 병력 모집이 가속화되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이게 한타 싸움을 좀 하려고 여러분들 이제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게임 하시는 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병력을 쫙 모아가지고 한 방에 전세를 바꾸려고 지금 러시아가 군수 생산이 증가세로 바뀌었고 추가 병력 모집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뭐 이길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렇게 해도 사실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 뭐 바보도 아니고 그냥 죽어라 방어하겠죠. 제가 볼 때는 어디 하나도 쉽게 못 들어요. 그리고 대신 우크라이나가 좀 우크라아나라고 했는데 오타입니다. 우크라이나예요. 네. 제가 오타가 가끔 있어요. 자,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을 해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이 그동안 작전이랑 이런 걸 정말 잘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실패의 책임을 물고 이제 레즈니코프 장관을 해임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메로프를 후임으로 임명했는데 이 우메로프라는 분은 국방장관인데 작전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젤렌스키가 임명을 했다? 이건 무슨 뜻이다? 젤렌스키도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제 협상해야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네.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에 미 대선이 이게 미 대선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안 보이면 네. 미국 대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와주지 말자라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미국 공화당이 약간 좀 표를 더 많이 얻게 되거든요. 네. 미국 공화당 표 얻게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 끝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어요. 좀 미국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원래 공화당이 전쟁 좋아하고 민주당은 평화를 좋아하는데 반대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는 분들은 자기하고 입장이 조금만 달라지면 아주 그냥 손바닥 뛰듯이 정체성을 바꿔요. 참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판매 관련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지속하고 있다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미 팔아먹은 것 같아요, 북한이. 네. 이미 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그거 말고 뭐 할 게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린 네. 도대체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 네. 뭘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자, 먼저 유가입니다. 유가 90달러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중국 감산 그 플러스로 생산량이 좀 요즘 차질이 나오고 있죠. 유가 관련주는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네.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대표적으로 한국 석유, 일단 석유 들어가는 그 종목들은요, 일단 무조건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왜 트레이딩 구간이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홀딩 할 수 있겠어요? 네. 아, 이거 여러분도 이거 홀딩 하겠냐고 이거. 못하죠.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데. 저 같아도 그냥 손절했을 것 이거는 같아요. 네. 홀딩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그냥 트레이딩 구간,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흥구석유 마찬가지. 근데 흥구석유가 그나마 좀 낫죠. 흥구석유가 그나마 좀 지지라인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단타로만 보시고 정유주금은 괜찮지 않냐? 과연 그럴까요? 일단 먼저 S-오일은 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님, 아랍의 왕자님이 갖고 있는 오일 회사. 네, 현재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네. 요거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첫 번째,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주들. 상승. 네. 그 다음에 정유주들이 유가 상승은 왜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 옛날에 그 원유 파놓은 거 지금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세 차이 많이 나겠죠. 그걸 재고평가 수익이라고 아주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S-오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그런 수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가 배당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6.95% 현금 배당 수익률, 현주가 대비해서 6.95% 배당 수익률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람코가 이 회사 왜 샀겠어요? 이게 네. 자선 단체 기부하려고 샀을까요? 아니죠. 돈 벌려고 샀겠죠. 네. 돈 벌려고 샀으니까 당연히 배당을 많이 준다. 많이 네. 줍니다. 이 배당을 다 누가 가져갑니까? 아람코가 가져가니까. 네. 아람코가 가져가니까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겠죠. 자기들이 많이 네. 하니까. 그리고 S-오일 사실 아람코가 인수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조단위 손실을 기록했어요. 원래는. 이때 배당 못 받았겠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샀는데 배당도 못 받고.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배당 때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배당을 열심히 때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오일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또 GS가 있는데 GS. 정유주 중에 GS는 근데 GST 말고 GS입니다. GS 보시면은 이 GS가 있는데 이 GS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올라오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요거는 근데 GS가 왜 이제 좀 잘 안 가느냐? GS는 GS 칼텍스가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유주로 분류되고 있는데 원래 지주회사인데 당연히 여기도 그럼 배당 많이 주겠죠. GS니까 네. 6.2%. 그래서 배당주 같이 보시는 분들은 정유주를 트레이딩, 그러니까 일반 그런 엄청나게 이제 급등 나가고 있는 뭐 네. 이렇게 테마주들, 한국석유, 뭐 흥구석유 이런 거는 트레이딩만 보시고 나머지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본다? 배당 투자로 보시는 게 마음 편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당 투자가 왜 메리트 있냐면요. 네. 지금 이 GS나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어차피 2차 전지도 같이 하고 있어서 잘 이제 실적이 섞였을 텐데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실적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왜 좋냐? 주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네.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럼 배당을 더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물 공산물입니다. 곡물가는 그대로라고 제가 써놨는데 오히려 곡물가는 또 떨어졌어요. 심지어. 곡물가는 현재 떨어졌고요. 중국의 요소수 관련 수출 금지 가능성 때문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곡물 농산물 관련주 중에 조비, 효성 OMB, 네. 막 뭐 이런 거 한탑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네. 옛날에 곡물 관련주들이에요 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데 이 요소수 중국이 요소수를 안 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아직 확실하게 뭐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조비를 보자면 지금 현재 조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머리가 어지럽죠. 이런 거는 트레이딩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쉽지 않네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조비는 사실 이 조비나 이런 종목들은 요소수 관련주라고 저는 보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요소수 관련주 보고 싶으시면 다른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근데 롯데정밀화학은 사실 실적이 워낙 좋은 회사였는데 롯데가 요즘 화학이 다 안 좋아요. 근데 왜냐면 화학에서 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왜 부진했냐면 유가 때문에. 유가가 그동안 밀려서 정제 마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던 거지. 지금은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는 좀 달라진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한 2천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조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소수가 롯데정밀화학이 1등이에요. 네. 우리나라 1등. 근데 지금 여러분 요소수 사러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디젤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소수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가격이 벌써 2배로 올랐어요. 네, 2배로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소수 관련주로 우리나라 2위인 KG케미칼이 있습니다. KG케미칼이 있는데 KG케미칼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도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근데 이 KG케미칼도 엄청난 실적주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실적이 뭐 당기순이익 작년 9천억이었고 거의 조단위 나올 뻔했고 영업이익 5천억인데 네. 영업이익 5천억이면 현재 지금 KG케미칼 시가총액이 5,700억이에요. 너무 낮아요. 이렇게 쌀 수가 있나 뭐 이런 상황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거 PER 거의 한 배입니다. 이런 종목은 안 사고 도대체 뭐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KG케미칼이 이제 그 언론사 미디어 언론사가 있는데 그 방송사가 있어요. 근데 네. 그 경제 방송하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는 좀 별로예요. 거기는 좀 이렇게 실적은 안 좋아요. 네. 거기는 좋을 리가 없는 곳이라. 근데 그런 것 다 빼면 KG케미칼이 지금 상당히 좀 화학 쪽으로만 봤을 때 괜찮다. 네, 그러면 이제 괜찮다. 요소수 관련주로는 볼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요소수 네. 실질수혜주는 바로 땡땡땡땡땡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많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객관식입니다. 이번에는. 아. 객관식이니까 이 중에 뭘까? 아까 보여준 종목들 중에 하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방산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산주는 최근에 방산주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추가 수주가 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한화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은 HD 현대중공업 저는 꼭 봐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네. 중국은 앞으로 향후 한 3, 4년 내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왜냐? 지금 침공하려고 배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요. 전함을, 구축함 같은 거, 그 전투함 같은 거를. 근데 그 만드는 생산량이 미국을 3배로 압도합니다. 미국이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최대 많이 만들 수 있는 전투함 숫자가. 그럼 미국이 지금 밀려요. 물론 네. 질은 워낙에 좋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이제 싸우면은 뭐 보통 중국 전투함 한 20대 침몰해야 미국 전투함 한 대 침몰할까 말까예요. 근데 그렇다 하지만 또 물량으로 덤비면 답이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마치 이게 여러분 그 스타크래프트 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그의 저글링 것처럼 네. 그냥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 그러면 배 생산 전투함 생산량을 늘리면 되는데 미국은 못 늘려요. 전투함 생산. 왜냐? 뭐 배를 뭐 이렇게 로봇이 만드나요? 아니죠. 뭐 인공지능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직접 만드는 네.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이 거의 없어요. 왜냐? 미국은 조선 산업이 거의 다 망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조선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 말고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한국. 예. 네. 근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네.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전투함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현재 액션을 하고 있고요. 이거 만약에 성사되잖아요. 네. 이거 수조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한 대가 그냥 수조 원이야. 한 대가. 아, 배 한 대. 한 대가 그냥 네. 수조 원이고요. 이거 한 20척씩 수주 받아버리면 네. 몇십 조입니다. 이미 현대중공업 관계자들 이미 만났어요. 미국에서. 정말요? 당연하죠. 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기사 네.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예, 이거 현대중공업 그냥 이미 만났고요. 그다음 하나오션도 같이 후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 중에 HD 현대중공업 아주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나라가 좀 진심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뭐냐, 우리나라가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포탄의 새로운 포탄들의 대부분은 한국 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한국계 바로 수출된 게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 넘겨주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이나 탄약을 많이 줬으니까 미국 자기들 쓸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한국이 채워주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채워준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우리가 재건 사업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우린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한 종목이 나갔습니다. 네. 톡방에서 나갔어요. 한 종목이. 네네, 이미 나갔네요. 그 종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톡방 같이 한번 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당연히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까지 다 현재 분위기는 괜찮으니까 네.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많은 종목 저희한테 투자 힌트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 및 에너지 관련해서 S-오일, 또 배당주라는 가장 큰 메리트 있죠. GS 칼텍스도 있고요. 곡물 그리고 농수산물, 요소수까지 정말 많은 종목 주셨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KG케미컬 그리고 방산주까지 하나오션, 에이스티, 현대중공업까지 한번 차트 봐라 이렇게 피드백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종목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까지 꾸준히 방송했던, 공개했던 종목 외에도 노란톡방 안에서 TV방송 제시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투자 전략 공개되고 있습니다. 종목명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 타점 정확하게 전문가님께 실시간 대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9월 시장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들어와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노란톡방 링크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따고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 하는 방법은 샵 3989, 샵 3989로 문자, 주, 잘백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10초 뒤에 참여할 수 링크가 답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노란톡방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과 한 주간 동향 확인해봐야겠는데요.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라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메신저 주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에서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히든 종목까지 움직임이 좋았었는데요. 노란톡방 메신저 주요 내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사실 엠노인데 엠노가 우리가 딱 절반 수익 실현하고 나서 지금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네. 제자리로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다시 매수죠, 그러면. 다시 매수해서 나머지 절반 채우고 다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거 다시 재공략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엠노는 AI 관련주고 삼성 SDS랑 가장 손잡고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엠노가 이제 가장 실적이 좋은 AI 관련주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순이익이 좀 안 좋아졌죠. 안 좋아졌는데 뭐 사실 이번 실적이 적자가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엠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까지 누적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엠노는 계속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 들었던 종목 중에 제일 이제 아쉬운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건 VT입니다. VT인데 빨리 매도하셨죠. 네. 네, VT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목표가를 잘못 선정했어요. 예, 잘못 선정했습니다. 그거 진짜 이거 12,000원대에 매도했는데 네. 예,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16,000원까지 갔어요. 17,550원까지 왔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갔는데 VT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인데 이건 뒤에 코멘트 다시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 재공략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재공략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조정을 안 주기 때문에 조정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자동차 부품 얘기하면서 한국무브넥스라는 종목을 제가 얘기 드렸어요. 예,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가고 있다. 예, 이번 주에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에 자, 드디어. 9월 12일 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9월 15일까지 해가지고 무려 주가가 현재 4,700원이었던 게 지금 오늘 고가 대비 7,250원이면요. 거의 폭등이야, 폭등 지금. 네. 거의 폭등입니다. 예, 폭등인 상태고요. 일단은 한 50%는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걸 이제 진 공략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 자, 한국무브넥스가 이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가 최근에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 기아가 임담협을 드디어 타결했습니다. 네. 예, 아우 힘드네요, 진짜. 왜 이렇게 임담협 하나 타결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예, 진짜 현대차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실적이 가장 오늘 사상 최고예요. 네. 현대차 실적 보시면 올해 예상 실적이 14조입니다. 14조. 14조 원이면 원래 삼성전자가 항상 우리나라 중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 현대차가 올해 이제 삼성전자를 누르고 갈 가능성이 현대차가 잘했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너무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반도체가 적자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됐는데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노조분들의 그런 마음은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한테 성과를 많이 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알겠는데 이게 너무 과한지 안 과한지는 그 노조와 이제 사측에서 이제 잘 판단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딱 현대차 노조분들한테 뭐 원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조립하지 마라 제발. 예. 노트북 보면서 조립은 하지 마라 좀.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이거 영상 찍혔잖아요. 예. 노트북 보면서 조립하는 거. 예. 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만 그리고 막 요구 조건을 잘 요구하는 건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현대차 이번에 드디어 장장 2달 반을 끌었어요. 지금 현재 그 임담협을. 네. 예, 임담협을 장장 2달 반을 끌어가지고 지금 현재 됐는데 저는 이제 현대차는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자동차 부품을 뭘 얘기했냐면 네. 현대차, 기아 매수할 바에 차라리 한국무브넥스 보는 게 낫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요. 이제 요걸 놓쳤으면 그럼 우린 뭐 봐야 되느냐? 네. 이제 원래 전통의 대장주인 화신을 봐야 된다. 화신. 예. 저 오늘 화신을 준비했거든요, 사실. 네. 화신 준비했는데 오늘 주가가 그 사이에 다 올라 버렸어요. 이게 8% 급등했는데 네. 일단 화신은 우리가 조정받으면 반드시 좀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화신이 그동안 자동차 부품에서는 대장주였고요. 네. 대장주였다가 지금 가장 좀 또 많이 밀렸어요. 많이 네. 밀렸고 돌아 나올 때도 제가 봤을 때 1등으로 먼저 갈 가능성이 높고 한국무브넥스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화신 말고도 SL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요거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돌리고 있지만 지금 매물벽가 얼마 안 남았죠. 근데 반면에 화신은 매물벽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은 한번 조정을 줄 때 우리 꼭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이제 대원강업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대원강업. 자, 대원강업 보시면은 요 회사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요것도 제가 얘기 드리고 나서 이번에 급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꼭 우리가 좀 같이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제가 노란톡에서 같이 얘기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동차 부품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노란 톡방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은 사실 HLB였습니다. HLB였는데 그동안 뭐 저를 못 믿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 왜냐면 32,000원대 우리 31,000원 2,000원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HLB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좀 밀리고 27,000원, 8,000원 막 이렇게 밀릴 때 많이 원망을 했을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럼 제가 말했잖아요 다시 올라온다고. 그렇죠. 제가 에스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올라온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10월달에 유럽의 임상종합회 열릴 때 왜냐하면 유럽의 임상종합회가 HLB한테는 뭐 어떤 시간이냐면 네. 이렇게 그 약속의 시간이에요. 약속의 시간. 예, 네. 예전에 HLB가 에스모 때 엄청나게 크게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스모가 오면은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HLB가 반등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뉴스까지 같이 나왔는데 네. HLB가 이제 에스모 참석하고 리보세나립 유럽 파트너십 논의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요게 지금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면 유럽이 지금 리보세나립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인 리보세나립을.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하다. 그래서 HLB는 지금 여기를 돌파하면 저희가 추가로 매수 더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예, 이거는 조만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만간에 얘기를 어떻게 드리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안 하면은 이게 얘기를 드려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정말 관련 이슈 소개 잘 해주셨는데요. 현대차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 그리고 화신까지 지켜봐라. 그리고 본부장님이 현재 보유하신 종목 HLB가 있죠. 10월에 에스모가 있습니다. HLB에게는 그 호재일 수도 있겠는데요. 관련 수익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메모리 업황 반등의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오늘까지 이번 주 들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봄이 진짜 오는 걸까?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 2차 전지 이슈까지 있죠. 주 후반에 반등 탄력 다시 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축 IT, 전기전자 그리고 2차 전지 향후 전망과 유망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네. 이게 시장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죠. 네. 왜냐하면 이 반도체 2차 전지가 안 올라가면요, 이게 답이 없는 게 지수가 안 올라갑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코스피에서는 반도체가 워낙에 영향력이 높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아니면은 이 지수를 뽑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결국 올라가는 거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안 올라가면 답이 없어요. 근데 요즘 좀 재밌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즘 약간 요즘 증시가 약간 인플루언서장인데 인플루언서들이 어디 나오면은 그 종목이 어디 나와서 무슨 얘기 하면은 그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요. 네. 네, 그런 장입니다. 진짜 실제 그래요. 제약바이오 섹터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배터리 누구, 누구, 배터리 네, 누구, 누구. 배터리 아저씨. 네. 근데 배터리 아저씨 되게 재밌는 게 네. 이 배터리 아저씨가 그 이제 에코프로 BM 엄청나게 밀었는데 네.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를 썼던 하나증권에서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 아저씨가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말도 안 된다. 물론 누가 맞았냐? 배터리 아저씨가 틀렸죠. 네.
에코프로 지금 폭락 중이에요. 에코프로는 그렇죠. 예, 급락 중입니다. 네. 급락 중인데 지금 배터리씨 얘기 듣고 사신 분들은 지금 다 물렸어요. 지금 네. 그동안 그 인플루언서장이었다가 지금 쭉 밀렸습니다. 쭉 밀렸는데 네. 저는 이제 2차전지도 결국 가야지 코스닥이 간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에코프로 비면 안 가고요. 이제 다른 게 갑니다. 다른 게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네. 어디가 확실히 강하냐? 역시 포스코홀딩스가 역시 강합니다. 네. 포스코홀딩 강하고 제가 이거 어제 또 우리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계신 분들한테는 또 네. 포스코홀딩스 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봐라.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근데 네. 오늘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오늘 네. 가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가다 말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반도체랑 2차전지는 뭘 봐야 되느냐? 일단 남은 종목들 중에 뭘 봐야 되느냐 봤을 때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네. 전공정에서 한 종목, 후공정에서 한 종목 이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반도체가 있으면 전공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많이 써요. 네. 전공정 장비에다가. 네. 근데 최근에는 이 전공정 말고 후공정에다가도 비용을 조금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후공정 업체들이 좀 좋은데 저는 그냥 이 총망라해서 한번 좀 보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장비는 수주에서 공급까지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수주를 딱 받고 나서 그럼 반도체 장비 회사가 수주를 받고 나서 수주 받으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전공 장비잖아요. 장비는 뭐냐면 공장을 딱 만들고 반도체 공장을 만든 다음에 네. 거기에 들어갈 설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반도체 공장부터 지어야 되겠죠? 공장부터 짓고 거기서 설비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수주 받으면 리드 타임이 한 1년 걸려요. 근데 이 1년 걸린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장비 투자 의사 결정이 통상적으로 어느 때 많이 이루어지느냐? 9월에서 10월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월, 10월에서 완료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몇 월? 지금 9월. 9월인데 지금 사생활 지금 여름 네. 날씨는 여름이에요. 근데 지금 9월이에요. 네. 9월이긴. 예. 9월 중순입니다. 9월 네. 꽃게철입니다. 네. 여튼간에 예. 이게 해서 전공정 수주량을 통해서 향후 어느 정도 좀 이게 장비들이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9월, 10월에는 판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공정 장비하는 회사들이 얼마를 수주했다라고 이제 9월, 10월에 많이 얘기가 뜨거든요. 그럼 그때 그거 보고 그럼 후공정이나 여기까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AI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포커스라고 좀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선단 공정입니다. 최근에 선단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선단 공정 D램하고 HBM하고 후공정 패키징이 저는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공정 장비에서는 땡땡땡땡. 네 글자. 네. 네, 근데 이 딱 네 글자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아침에 이제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 올려버리더라고요. 근데도 볼만하다. 왜냐하면 이제 조정을 네. 좀 받으면 볼만하다. 근데 너무 한스러운 게 이거 방송을 이거 사실 지난주에 만들었거든요, 제가. 네. 지난주에 만들어놨는데 지난주에 못했어요, 지금. 지난주에 방송을 제가 못해가지고 이거 네. 지금 이거 원래 지난주 히든 제가 종목, 네. 자료인데 네,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네. 근데 톡방 오신 분들은 다 얘기했어요. 톡방 오신 분들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자 HPSP 역시 전공정 어닐링 장비. 자 그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난리 났죠 주가. 자 그다음 후공정에서는 땡땡땡. 세 글자. 그다음에 네. DI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전공정에서는 원래 땡땡땡땡 요 종목인데 요 종목은 제가 뭐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고 요 종목도 올라왔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최근에 엄청 강했는데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 무려 10 발음 잘하겠습니다. 하나 8%까지 18%까지 올라왔어요. 예, 18%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 놓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땡땡땡땡 방금 나올 뻔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 예, 유 하면서 뭐 나올 뻔했는데 네네. 예, 첫 글자는 유입니다.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늦게 출발하게 했는데 최근에 흐름은 더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글자짜리. 네. 원래는 DI가 히든이었어요. 예, DI가 히든이었는데 왜 안 갖고 왔을까요? 급등했는데요. 왜 안 갖고 왔을까요? 오늘 떠버려가지고. 네. 한 발 이것도 늦었네요. 이것도 이미 네. 오늘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이게 히든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작성하고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작성을 언제 하고 있었냐면 이제 오전 한 10시, 오전에 11시? 이제 이렇게 네. 좀 작성을 해볼까 했는데 이미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에이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좀 밀리더라고요. 그냥 되겠다 했는데 다시 땡땡땡 해놨어요. 근데 네. 이게 다시 땡땡 했는데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그냥. 그래서 공개하는 거고요. DI 같은 경우도 약간 후공정에서 상당히 괜찮은데 뭐가 괜찮냐면요. 오늘 수급 보세요. 오늘 기관 외국인 폭발적으로 샀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것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나머지 하나 땡땡땡. 네. 이 종목은 좀 안타까운 게 오늘 급등을 했어요 먼저.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을 히든으로 이 종목을 공개로 바꿨거든요. 네네네. 근데 DI도 결국 뜨더라고요. 네. 그럼 둘 다 못하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갑자기 빠졌나요? 8%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의 타이밍. 네, 땡땡땡 이 종목 이 세 글자인데 이 종목에 하나만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 종목은 반도체와 2차전지를 둘 다 합니다. 둘 다 공사 장비예요. 그래서 2차전지, 네. 충분히 더 괜찮지 않을까. 오늘 급락했는데 급락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냥 최근에 급등해가지고 좀 약간 밀어준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궁금하신 분들 제가 이 종목 진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좀 화가 났다가 다시 급락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반드시 노란통배시 오프 채팅방 같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전공정, 후공정 종목 한 개씩 모두 주셨고요. 또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까지 하는 종목, 유망 종목, 히든 종목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계좌에 파란불인데 빨간불 만들어보고 싶다. 또 매수 매도 타이밍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샵 3989로 문자 주잘백 이렇게 보내주시기만 하면요. 저희 히든 종목, 유망 종목 다 본부장님께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곧 민족 명절 추석입니다. 여기에 중국 단체 관광도 급등하고 있고요. 상황에서 중추절로 국내로 여행을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이자 단체 관광 관련주들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한번 본부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 저는 이제 추석이죠. 예, 이거 중추절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 네. 중국에 쓰는 얘기예요. 중국 얘기를 뭐하러 우리가 씁니까? 여튼간에 우리 추석이죠. 추석. 민족의 네. 명절 추석.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족의 명절인데 이게 명절을 또 중국도 같이 해요. 예, 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여튼간에 중국이 이제 명절을 같이 하는데 여행, 레저, 엔터, 면세, 카지노 전반적인 수혜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제가 오늘 중국 단체관 관련주 안 하잖아요. 다음 주에 해야 돼요. 네. 그 사이에 다 오릅니다. 무조건 다 해야겠네요. 네. 왜냐면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추석을 기다리시는 분들 얼마 많으시겠습니까? 이번에 휴일이 무려 6일입니다. 6일입니다. 6일 동안 뭐 하고 있지? 막 이 생각, 6일 동안 쉴 생각하니까 기분 좋은데 네. 또 너무 쉬면 또 정수실 것 같기도 하고. 여튼간에 전반적으로 저는 탑픽은 화장품 관련주로 보고 있어요. 네. 화장품 관련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면세 및 카지노 집중적으로 확인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들이 많이 안 올랐어요. 심지어 좀 오르는 척 하다가 지금 계속 횡보 중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지금 공략할 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추석에 다가와서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착실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단체 관광이 중국이 허용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허용하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왔을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은 그냥 개인 여행하는 사람들 옛날에 일정 잡은 사람들 오는 때고 추석을 딱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단체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우르르 올 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덕분에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중국이 일본으로 지금 안 가겠다, 뭐 일본에서 뭐 안 하겠다,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건 너무 좋은데, 예, 좀 싸우려면 좀 제대로 좀 싸웠으면 좋겠고요. 중국도 좀 불매 운동을 이번에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그 중국이 불매 운동 한다 그래도 꼭 불매가 이게 용두삼이. 네. 처음에는 막 으악 하다가 나중에는 용두삼이 되던데 이번에 중국이 칼 갈고 한번 제대로 일본 불매 운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여튼 자 중국 단장과 관련주 네. 예, 일단 그래서 저는 이 추석 때 관련주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탑픽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히든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 가지고 나왔어요. 네. 예, 이 화장품 관련주는 ODM 하는 회사고 최근에 주가가 살짝 조정받아줬는데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 그 찬바람이 불면 아직 찬바람은 안 붑니다만은 찬바람이 불면 의류 관련주를 봐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을 겨울이 가을 겨울을 너무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입을 옷이 너무 많아요. 아. 입을 옷이 너무 많아서 가을 겨울이 너무 좋은데 가을 겨울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류 회사들은요. 네. 가을 겨울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비싸요 옷이. 그쵸. 네, 그 여름 옷은 그냥 반팔 입고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을 겨울 때면 이게 비싸지는데 그래서 의류 관련주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국 관련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그럼 이제 종목이 뭐뭐 있느냐? 네. FNF가 상당히 좀 저는 항상 좋게 보고 있는데 FNF가 지금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잘 팔리는 것 때문에 항상 중국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FNF가 부진해가지고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좀 안 됐다가 지금 이제 가을 되니까 올라오는 거 보세요. 가을 되니까 다시 올라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좀 저는 이 종목 좋게 보는데 힐라홀딩스입니다. 힐라홀딩스의 대표님께서 여러분 진짜 그 셀러리맨의 신화를 기록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입사하셔가지고 그 회사를 아예 CEO까지. 네. 예, 먹어버리신 분인데 예, CEO가 아니에요, 오너예요. 예, 오너죠. 예, 왜냐하면 CEO는 그냥 경영자고 네. 경영자하고 오너가 같을 수 있죠, 물론. 예, 근데 다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 힐라홀딩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힐라홀딩스가 분명히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그 골프도 하니까 아큐시네트도 갖고 있고. 자, 그다음에 원래 가을 겨울은 딱 이건데 영업무역인데 최근 영업무역이 그 따님 때문에 따님이 월급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미국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게 미국 사무실이 이게 사무실인지 본인 주거 공간인지 영업무역 그 이슈가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이 제가 볼 때 횡령 배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무역은 좀 보지 말자, 그냥 버리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종목 정리해드리고 피부미용 관련주 조정해서 매수 준비하자. 자세한 내용은 톡방에서 자세히 좀 다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 이슈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종목 히든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샵 3989로 주잘백 3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바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밤의 주잘백 함께 알아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